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온 북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뭐 언론을 비롯해서 뭐 논평은 고사하고 제대로 받아쓰기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 뭐 세상 돌아보기라도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목에서 보신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건데 8월 17일 뭐 며칠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래서 어제인가요? 제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 편집본이나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추가로 저한테 이제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이 전체적인 북미 간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남한의 지금 입장,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또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MBC 라이브 화면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제목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기자회견은 앞에 부분에 이제 모두 발언이 있었고 뒤에 기자 질문을 받는 것인데, 기자 질문은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획된 그런 기자회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질문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모두 발언이 상당히 좀 길었는데 뭐랄까 좀 자화자찬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지난 정부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로 이야기한다든지, 또 과거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본인들이 새롭게 추진한 것 마냥 광고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동안 이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죠. 없었고, 또 본인들이 신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아주 일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내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 한 손에 한 주먹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수의 구성원들을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소년들의 집합, 그 사이에 깊은 우정, 좋게 표현하자면은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도 상당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기자회견 며칠 앞두고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그 앞 한 주는 엄청나게 미국과 정신없었던 한 주예요. 비도 오고, 수해도 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저런 기자회견 모두 발언하고 기자들 답변, 또 제한된 질문의 영역,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도 안 돼 있어요. 대통령 답변이 보면 미리 준비를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이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드는 생각은, 이 기자회견의 수용자, 즉 듣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게 오늘 동영상의 테마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은 미국에 대한 확약이에요. 공개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윤 정부가 항복을 한 것이죠. 거기에 수용한 거, 윤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수용한 그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해라. 예, 그래서 공정을 받아라. 확약서를 발표하고 그게 공정까지 받자. 이것이 주 목적이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뭐 이제 보시면은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고, 그게 북미 종전선으로 가는 또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상대방한테 짓눌리는 느낌 드는 거죠. 아무리 패권국이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어요. 네. 배려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대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드는 현재 진행 상황이에요. 예. 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 질문인데, 여기 ABC, 미국 ABC죠. 주요 방송국 중에 하나죠. 우리 뭐 KBS, MBC, 뭐 SBS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급이죠. 미국에서는.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윤석열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정수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겁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인위적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 접근은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까지. 왜? 선제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북한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사전에 제압하겠다. 삼축 시스템을 활용해서 몇 년간 사라졌던 그 말을 다시 꺼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무기 체계도 도입한다고 그랬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으로 물은 거죠. 확인을 한 거죠. 북한 정권이 전복을 시도하냐? 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 안 하겠다. 확인한 겁니다. 자, 확약을 하고 전 세계 방송을 탔으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보도가 나왔죠. 말 잘했다고. 자, 공정까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목표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하고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즉 핵무장을 할 것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왜냐? 미국한테 요청했는데 미국이 우리 당신들한테 전략 핵무기 배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윤 정부는 그런 말을 물었다는 것은, 이걸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 오케이, 이거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문제, 사드만 가지고도 중국이 난리를 쳤는데 핵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하겠다 그러면 주변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미국이 노고할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가지겠다라는 것. 일단 가지면 어떡할 거냐. 예, 우리는 옛날처럼 쉽게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작전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지도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10일간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NPT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말을 안 쓰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이제 희미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말을 확인했고 미국은 됐다 그러면 그 외에 뭐 국내 정치 문제, 이준석은 어떻고 지지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말짱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그런 것만 할 거면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나았어요. 네. 왜냐?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지지율에. 예. 자,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이건 뭐 제가 몇 번 사용한 슬라이드인데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이게 향후 우리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2년 8월 첫째 주지, 둘째 주지 8월 초순이죠. 자, 펠로시 미팅 불발했죠. 그러니까 당장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로 출장을 간다고 나왔죠. 또 그 와중에 안보실 2차장이 전격 사퇴했죠. 그 다음 휴가에서 돌아와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칭따오에서 했죠. 이게 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알았고 이걸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 대사 미군 사령관이 바로 그 빗속에서 윤석열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펠로시도 휴가 때문에 안 만났는데 이런 재해 상황에서 이들을 만나줄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이 다음 스텝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이죠. 거기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펠로시에게 비할 바가 없는 비중을 가진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온 걸 만나준 것은 이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의 특사, 바이든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유엔 사무총장 8월 12일에 에드마키 미 상원의원 만나고 대통령 정리가 됐죠. 여기서 엄청난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우리는 외교적 실수가 있었어요. 가장 큰 실수는 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참혹할 것이라고 뭐 미루고 짐작을 해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꺼낸 게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했고 미국이 초강수를 뒀을 거예요. 자,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굴복시키기 위한 뭔가 강한 수를 꺼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꼼짝 못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궁금하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뒤에 한번 조금 제 추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성 중에. 자, 그 다음 이제 상원회의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8월 15일 광복절, 축사, 그리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참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들죠.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상황이 현실과 훨씬 가까울 텐데 그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의 중요 인사가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많이 방문해 주는 걸 보니까 우리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했죠. 참혹한 발언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너와 나와의 약속. 우리는 어차피 밀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밀실 외교를 한 거잖아요. 미국과 한국 간에. 그리고 이 전 과정이 펠로시 미팅 불발 이후로는 전부 다 언론의 레이더에서 사라진 채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이 일들을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건이 정리가 되고 8월 12, 8월 13이 오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살짝 흘린 내용들이에요. 크게 탄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일이 원래 중요한 일은 안 알려주죠. 외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 밖에서 아니면 밑에서 벌어진 밀실에서 벌어진 양국 간의 뭔가 약속이잖아요. 합의. 자, 그 점을 이제 공식화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외교안보실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큰 걸 터뜨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었어. 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국민이 되는 길이에요. 예. 지금의 정부는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 스스로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인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드니까 이만큼 깊이 가슴 아프게. 예. 그게 윤석열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팩트는 거의 대부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아직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에 기대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불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때 담대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8월 15일 날 비핵화 진전 따라 상응 조치 준비를 시작하겠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 주말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통보가 온 거죠. 여태까지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른데 뭐 대충은 알고 있겠죠. 장관들이니까. 그리고 단계적 상응 조치 준비한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아니 남북 간에 단독으로 북한이 뭐 의지만 피력했는데도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겠다? 지금 대북 제재가 엄혹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아베가 우리한테 반도체에서 소부장으로 시비를 건 게 수출 제한 교처 우리 경제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꺼낸 이유가 우리가 대북 제재 조치를 어겼다는 거예요. 맞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한테 공격을 한 거죠. 우리가 잘 되받아쳤지만 그런 것처럼 예민한 이슈예요. 대북 제재 이슈는. 이런 말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8월 17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비핵화 확인 이전에 비핵화의 의지만 확인하고도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예. 유엔이 움직여야 되고 미국이 움직여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앵무새라는 거고. 그래서 뜰뜰한 표정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바뀌었지? 뭐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표정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학과 통일부 외교부 이게 뭐지? 어떻게 갑자기 저기 뭐야 TF 뭐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어야 되나? 여러 또 어느 부서끼리 또 협의를 해야 되지. 뭐 국정원도 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미국에 이런 보도가 바로 나옵니다. 8월 20일 보도로. 한국에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22일부터 방문할 거라고. 일주일간. 예. 예, 하루하루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준비보다 미국 준비가 빨라요. 이 사람들 차관 보거든요. 우리 이제 중앙부처 그 행정부로 보면은 뭐 실장, 국장부터 놓고 실장급 정도 되는 거예요. 실무 최고봉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우리 장관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의전상. 이 사람들은 뭐냐? 일주일이나 출장 오잖아요. 뭐 인사만 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행 계획을 바로 만들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챙기러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걸 쫙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죠. 네.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전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게. 예.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를 가져온 것인데 미국이 뭘로 윤석열 정부한테 압박을 가했을까? 이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번 동영상을 제목으로 뽑았던 거예요. 이게 8월 8일 날 뜬금없이 연세대학교에서 한동훈 처가 의대 논문 조사를 착수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동훈 처가에 있는 한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의대 교수고 학생은 또 다른 처가의 자식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자식의 딸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갑자기 나왔어요. 국민대 김건희 논문 숙대 그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예외적이다.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8월 8일이죠. 날짜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제가 그걸 다뤘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다뤘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미국이 꺼낸 카드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예. 그걸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걸 쓴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때 카트가 우리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박정희하고 싸웠죠. 그래서 일정보다 빨리 돌아가면서 그때 압박 카드로 꺼낸 게 뭡니까?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핵개발 그러면 자주국방, 한국식 민주주의, 민주주의 토착화 이런 단어들이 남발됐죠.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은 미군 철수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한국은 그때도 훨씬 커져 있죠. 훨씬 더 정치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박근혜 때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대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걸 더 팔 수 있다라는 신호를 저는 줬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마침 나온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영원히 예스 노를 알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의 시나리오로 압박카드로서. 자, 8월 8일에 저 기사가 났어요. 예, 이게 앞서 사용한 그 슬라이드인데 그 8월 8일 끼워 맞춰 볼게요. 그죠? 펠로시 미팅 불발됐고 바로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 일본, 몽골, 한반도, 남한을 방문하겠다. 어젠다는 뭐냐? 비핵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그걸 대응하는 와중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뭐 중국 출장 문제도 있고 또 그때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우리가 가지고 갔을 어젠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한 제 추측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미중 간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선뜻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은 들어줄 수는 있겠죠. 혹시 도움될까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어젠다를 꺼내서 미국을 자극했다? 이게 한반도 핵 무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해
그리고 그쪽 배를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 예.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떠나서 이 타이밍에서 이런 미팅을 주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양쪽 파트너를 다 잃는 경우예요.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국과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극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미국에 포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동훈 처가 사건 8월 8일이 연세대가 조사한다고 나온 게 이때예요. 예. 그 다음부터 미국의 강공책이 나오는 거죠.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8월 9일 날 주한 대사와 미국 사령관이 그 빗속에 찾아온 겁니다. 유는 만나줬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락 된 게 8월 12일, 13일 돼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말에 이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순서예요. 그 다음 담대한 구상을 15일 날 이야기하고 그 NPT식으로 하겠다. 북한의 정권을 전복시킬 생각이 없다.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고 NPT 스타일로 하겠다. 라고 8월 17일 날 부연 설명했죠. 예. 자, 확약서를 공개하고 공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저 한동훈 처가건은 이제는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저게 말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으면. 그렇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기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도 없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요. 강력한 툴이에요.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 가서 봤을 때. 자, 어떻게 보면은 저것과 같이 한동훈 처가 조사건과 같이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같이 섞여져 있을 거예요.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핵심을 노리는. 그 중에 대표 주자로 저게 언론을 탄 거죠. 그 패키지였다고 봐야 돼요. 자, 그 패키지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항복했죠. 그래서 우리가 확약을 하고 공정까지 받겠다. 미국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외교적 참사가 난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둘째 치고라도. 자, 그러면 저걸 거둬들여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저걸 실행하면 안 되겠죠. 왜? 상대방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예. 자, 그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고, 그것이 회수됐다고 보는 것이, 그 카드를 쓰지 않고 칼을 뺐다가 넣었다고 보는 것이, 도로 칼집으로 넣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저는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때마침 발생했어요. 예. 자,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다 언급이 됐죠.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칭찬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 교수들이 투표한 거죠. 아슬아슬한 차이로. 내막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대에서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 한다라고 교수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죠. 이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만 알려질 수 있는 이때 실제 무슨 어떤 힘들이 와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숙대, 연대건,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처가건도 일단 수면 밑으로 깔아앉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켜봄으로써 국민들은 이렇게 했는데 숙대하고 연대가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제 추측이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숙대도 잠잠해지고 연대도 잠잠해진다? 한동안? 그러면 제 추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살펴볼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근거들은 미래에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물론 국민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별로 득되는 건 없었어요. 본인들 정권 유지와 지지율에도 제가 봐서는 어디에서도 뭐 좋은 소리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지만 이거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미국과의 그렇게 강한 외교적 접전 이후에 2, 3일 앞두고 이 계획이 발표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했었어야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밀실에서 미국과 외교적 협의를 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확약을 받아라. 그리고 공정까지 받아라. 그래서 그 말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말들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 그와 한편으로 이런 상황을 짚어보고 제 흐름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의 흐름이 맞다고 봤을 때 참 부끄러운 외교 역량이죠. 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의 외교 역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종전선언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확실하게.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잘 됐다. 미국의 힘에 굴복했지만 외교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괜찮다. 이런 면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복잡한 신경을 가지게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선제적 지원, 이 말은 정확하게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은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지원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비핵화 증거를 확보하고 그 비핵화의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엄청난 변화죠. 그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미국이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 북미 종전선이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고 미국이 트럼프 이후 그리고 작년 말에 바이든이 또 한 번 북한에 물을 먹였기 때문에 지금 협상 단계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협상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의 논리죠. 두 분이 팽을 났잖아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두 분을 기다려준 사람이 당연히 파이 하나를 더 가져야 돼요. 한 개나 두 개는 더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것은 다시 거듭 확인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의 방향은 북한을 그냥 완전 대개조시키는 거다. 모든 분야에서. 지난번 담대한 계획에서는 인프라 정도만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뭐 농업, 뭐 의약품, 뭐 의료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이 되죠. 그리고 뭐 바이오 산업, 백신, 나라를 그냥 홀라당 뒤집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부각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정권이 안정이 보장이 된 상태다. 그러면 지금의 김정은도 그 퇴로가 생기는 거예요. 퇴로가. 이거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 방안이에요. 그가 향후 이제 우리 남북이 교류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퇴로가 확보된다는 게 상당히 커요. 남북 교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통일 비용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통일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통일 투자고 통일 이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전에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벌써 국가의 중대사, 제가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북미 종전선언은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먹이사슬 최상급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루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문재인과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그런 증거는 제가 여러 번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게끔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역할과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밑둥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뭐 20%대의 지지율, 그거보다 훨씬 사실은 지지 기반이 지금 취약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고 실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힘에 눌린 상태예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동안에 진행될 거예요. 큰 무리 없이. 그렇지만 앞으로 5년이나 남았잖아요. 이게 화약 온 거예요. 이게 굳이 국민과 그들만의 어떤 알력이 아니고 그들 내부의 알력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챙길 걸 다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바깥으로 또 분출될 수도 있죠.
남북 관계를 분출낼 수도 있고. 그런 화약고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디선가 한번 터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독립적인 영상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최근 기자협회에서 그걸 했대요. 창립 58주년 기념 기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정 지도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85.4%고 잘하고 있다는 11%가 안 돼요. 10.7%예요. 이겁니다. 이게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 기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종편이나 MBC, KBS, SBS, 그리고 신문,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비중으로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여러분 동감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를 헤집고 이 사이를 벌려놓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축 중에 하나예요. 여러 축들을 좀 구분하는 맛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장의 기사들도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들만 영혼이 없어가지고 이 정책 하다가 그 반대 정책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